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너무 다정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 다정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정성을 쏟다 보면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걱정과 배려의 마음이 커질수록 내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나도 불안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내 삶의 중심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내가 책임져야 할 나 자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성장할 기회도, 나를 돌볼 시간도 잃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 걸었을 때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사소한 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적정 수준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마음을 쏟되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무 다정하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할수록 그 비례만큼 외로움도 커지게 되는 법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마음을 쏟다 보면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상대방에게 60% 정도의 마음만 쏟고 나머지는 여유를 둔다면 어떨까요? 상대의 태도가 변하더라도 100% 몰입했을 때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정도의 외로움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한 시간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은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독립심을 키워주게 되죠. 세 번째로, 너무 다정하면 인간관계에서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휘둘리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도 쉽게 휘둘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꾸만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속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로, 너무 다정하면 인간관계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지나친 친절은 관계를 행복이 아닌 고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김영하 작가가 언급했듯이 절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 중 약 70%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심하게 지치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게 되죠.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마저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공적인 인물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그들의 삶은 더욱 큰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로 인해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나치게 다정하면
호구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한 것과 호구가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대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호구는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나 기대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적절히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번째로 지나치게 다정하면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에게는 쉬운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받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남을 돕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자신에게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라도 싫다는 티를 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정심을 자극하면 더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언젠가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즉각적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그것이 정당한 부탁인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내가 들어줘도 되는 부탁인지 천천히 판단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9번째로 지나치게 다정하면 자주 굽히게 됩니다. 지나치게 다정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무심한 태도를 가진다면 불필요하게 자존심을 굽히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이나 평가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쓸데없는 조언을 하더라도 굳이 반박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이 그저 무시하면 됩니다. 10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내 편에게만 잘하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조용해 보이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의견 표현을 자제하다가도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내 사람이란 평생 함께 어울려야 하는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수가 적은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용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기는 편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이라면 함부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는 않되 정당한 자신의 몫에 대해서는 당당히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동료 등 자신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면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갈등이란 없으면 좋고 타인과 다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불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못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고 착한 사람이 물러서기를 기다렸다가 이익을 챙기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는 갈등을 무작정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어느 정도 이치에 맞다면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되 그것이 부당하고 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때로는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갈등이 곧 욕설이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갈등 해결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던 사람이 차분한 어조로 정당한 요구를 할 때는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까지 함께 고려하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의 몫까지 챙기면 오히려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얌전해 보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미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못된 사람들은 스스로 멀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다정한 것이 오히려 인간관계에 해가 될 수 있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로움이 커지고 관계에서 약자가 되며 결국에는 인간관계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다양한 측면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알아보았습니다. 호구가 되지 않으면서도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 그리고 이용당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불필요하게 굽히지 않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는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더라도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명한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란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다정함이 아닌 적절한 거리감과 균형 잡힌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고 친절하되 휘둘리지 않으며 도움을 주되 이용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결국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게 만들어줍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가까워지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해답이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배려와 친절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항상 일정한 여유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포함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도움을 줄 때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든 부탁이나 요청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핵심 가치나 원칙에 반하는 요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에 더 귀 기울이세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감정이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도는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키우세요. 모든 인간관계가 동일한 깊이와 친밀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각의 관계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남을 배려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는 결국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때로는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일 때면 더욱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질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무례하거나 공격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존중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동일한 수준의 친밀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질 수 있고 어떤 관계는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동료나 상사와 깊은 친분을 쌓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음으로써 정작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죠. 또한 이는 우리가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희생이나 과도한 친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적절한 거리와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교류가 가능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모든 부탁을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거절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부탁부터 차근차근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더 많이 주고 때로는 다른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균형이 유지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더욱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들 때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변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거나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거나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더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과의 관계도 개선시켜주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다정함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친밀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나머지 관계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변화의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다정함이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